우리나라 65세 이상 90%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처방약을 5개 이상 복용하는 노인은 무려 39%나 된다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복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의사와 상담 없이 약을 복용하고 여러 약을 중복해서 먹을 경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약에 대한 근거 없는 속설만 믿고 개인의 판단만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혈압이 좀 조절되는 것 같은데 좀 혈압약 그만 먹어도 될까요? 약 오래 먹으면 내성 생긴다는데 진짜일까요? 오늘 가톨릭대의대 내분비내과 하정훈 교수, 한양대의대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 숙명여대 약대약학과 방준석 교수와 함께 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부터 시청자들의 다양한 궁금증, 그리고 똑똑하게 약 먹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7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밥만큼이나 매일 거르지 않고 먹게 되는 게 약인데 진짜 질환 때문에 드시는 진짜 약도 있고 뭐 영양제도 있고 건강 기능식품까지 정말 연세가 들면서 하나둘씩 약의 개수가 늘다 보니까 이제는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요. 통계를 보면요.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 평균 드시는 만성질환 약 개수가 4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물론 꼭 필요한 약에 드셔야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분별하게 약을 드시다 보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요, 신 교수님. 예,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하나씩 둘씩 증가하면서 약 개수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문제는 이런 다약제 복용이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화가 되면 간 기능,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보통은 약이 간에서 대사가 되고 신장으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나이가 들면서 체내의 수분도 감소하고 체지방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위의 분들을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요. 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워낙 오래 드셔서 그런지 제때제때 드세요. 근데 어디 아프셔갖고 병원 가서 처방받은 약은 깜빡깜빡 하시나 봐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뭐 심정지나 뭐 뇌졸중 같은 게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약을 이런 약들은 사실 365일 동안 꾸준하게 복용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300일 정도 이상 복용하시는 환자분이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료 효과, 치료 목표에 도달하는 게 떨어진다는 어떤 얘기인데요. 약은 사실 꾸준히 먹기만 해도 만성 질환에 따른 어떤 치명적인 합병증을 상당 부분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약 복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신 다음에 잘 지키시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네, 그야말로 약을 약이 되게 먹는 첫 번째 원칙은 내 임의로가 아니라 처방대로 꾸준히 드셔야 되는 건데요. 아울러서 처방약을 드실 때 뭐 음식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뭐 상비약이나 영양제 이런 것들과의 상관관계도 잘 따져야 된다고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약 중에서 질병에 처방을 받아 먹는 전문의약품 외에도요.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기타 음료에 이르기까지요. 이런 가운데 약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호작용은 심지어 유전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상호작용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작동하는 그 메커니즘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기계적으로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가장 자주 만나시는 주치의 선생님이나 동네 약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매일 정말 한 주먹씩 드시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약, 똑똑한 약 복용법부터 약 복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오늘 내용 자세하게 준비했어요. 네, 오늘은 전화 상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약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무엇이든지 전화로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대한약국학회에서 박주만 약사님, 남윤진 약사님 두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68-1171, 1172 두 대의 전화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궁금증 있는 분들은 문자나 티벗으로 또 문의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복약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먹는 게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례자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 복용법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고 싶다는 시청자를 직접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먹고 있는 약과 영양제가 많아 고민인 안정미 씨. 지금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또 제가 지금 고혈압 환자라서 혈압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혈압약을 먹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많은 영양제를 먹어도 되는지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처방약과 영양제를 얼마나 많이 어떻게 복용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안정미 씨가 먹고 있는 처방약은 혈압약과 호르몬제 2가지. 거기에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을 더하면 무려 약이 10가지가 넘는다고요. 제가 맨 처음에 갱년기 증상이 오면서 한꺼번에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 왔죠. 그리고 골다공증 진단도 받았죠. 병원을 갔더니 40대였는데 혈관 나이가 64세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안정미 씨의 약 복용법. 먼저 아침을 먹고 난 후 비타민C와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고 혈압약은 거르기 일수라고요. 고혈압 약을 지금 되도록이면 끊고 싶어요. 먹다 보니까 혈압이 뭐 120, 130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유지가 되면 이제 끊어요.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막 뒷목이 당기고 눈앞에 일단 한 3일만 지나도 막 눈이 쏟아질 것처럼 안압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끊었다 먹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활동량이 많은 점심시간엔 콜라겐부터 석류즙, 오메가3, 비타민, 미네랄, 복합제까지 가장 많이 챙겨 먹고 마지막으로 저녁 시간엔 호르몬제를 비롯해 손톱에 좋다는 영양제까지 먹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아니, 아직도 드실 게 남았다고요? 뭔가를 꺼내 먹기 시작하는데 아니, 뭘 드시는 건가요? 위장장애가 너무 심해서요. 조금 속이 조금 편안해져서 한 2시간 정도는 좀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안정미 씨가 하루 동안 먹는 약은 무려 16가지. 너무 많은 양을 먹다 보니 배가 더부룩하거나 위장장애가 오는 등 문제도 있었다고요. 그 골다공증 약도 그렇고 칼슘제 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따로따로 먹었는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에는 한꺼번에 처방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로 줄이게 되고. 중복되는 약을 합쳐도 여전히 너무 많은 영양제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라는 안정미 씨. 제가 지금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고 있잖아요. 이 영양제를 좀 복용량을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혈압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중간 띄엄띄엄 먹고 있잖아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이 정도면 정말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화면의 사례자 안정미 씨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어서 나오셨어요. 네. 오늘 아침엔 잘 챙겨 드시고 나오셨어요. 네. 아무튼 저는 가장 이제 뵈면서 걱정이 되는 게 일단은 고혈압 약은 처방약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처방약을 드시면서 끊었다가 먹었다가 내 임의대로 한단 말이죠.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예. 네, 당연히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실 것 같고요. 혈압약을 드시고 나서 혈압이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끊어버리면요. 마치 눈이 나빴을 때 안경을 썼더니 잘 보이게 됐는데 네. 다시 잘 보이게 됐다고 안경을 벗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몸의 심혈관계는요. 혈압약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혈압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큼 심혈관계 질환, 즉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발생이 늘어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